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의 아파트 시장을 보면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어도 되는 건지, 그래도 분양가가 오르는 건 또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해하기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공급될 물량이 신도시 하나를 만들 수준이라는데 공급 과잉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도심을 중심으로 잿빛 아파트 단지가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원도심 여기저기에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타워 크레인이 세워졌습니다. 올해 광주 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14,000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9년 동안 17만 7천여 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어서 웬만한 신도시 하나를 건설하는 규모입니다. 광주 지역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육박하고 이 수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문제는 완충 여력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후세들의 커다란 재앙으로 자리 잡을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주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은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분양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광주 아파트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평균 372만 1,000원으로 1년 만에 30% 가까이 상승해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치솟았습니다. 반면 기존의 낡고 오래된 아파트는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서민과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광주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이 아파트로만 쏠리고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심해질 경우 도시 기능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더 늦기 전에 주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시설이 낡고 오래된 광주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현대화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사업 성공을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1년 문을 연 광주 북구 각화동 도매시장입니다. 물건이 들어오는 바쁜 시간대가 지났지만 차량들이 서로 뒤엉켜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 지금 밀린 거 봐봐요. 이건 보통이에요. 더 밀릴 때는 저기서 들어온 뒤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막 그랬었고 그래요. 시장 도로 한켠엔 야채와 시설물들이 불법으로 쌓여 있고 심지어 악취까지 납니다. 특히 냉동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시장 밖에 상인들이 설치한 냉동시설로 계량기와 전선이 어지럽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냉장고가 시에서 크게 지어줘갖고 마음대로 물건 넣어갖고 안 섞이고 팔면 좋겠어. 개장한 지 30년이 다 돼가는 각화동 도매시장은 시설 노후와 교통 혼잡, 그리고 부지 협소 등으로 그동안 시민과 상인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때문에 각화동 도매시장을 현대화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11년 전 12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지만 영업 손실을 우려한 상인들의 반대로 사업이 취소돼 지원금 전액을 반납했습니다. 각화동은 17,000평 중에서 법인이 3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이 어떤 임시 매장이라든지 이런 걸 지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로서 사실은 안 됐던 부분입니다. 현대화 사업이. 그러다 농식품부가 최근 각 시도에 시설 현대화 국비 지원 계획을 통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다시 탄력이 붙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확장 이전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했고 내년 2월 결과가 나오면 농식품부 국비 지원 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비와 융자 지원 등으로 전체 사업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사업비의 30%는 광주시가 내야 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파는 데서 나오는 수익금하고 얼추 한 460억 정도가 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시 예산에서 460억이면 그래도 2,200억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토지 매입과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이 사업 추진의 변수가 될 수도 있어서 꼼꼼한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범죄, 특히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알아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맞춤형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남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인 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카자흐스탄인과
함께 일하던 동료의 머리를 흉기로 내려친 태국인, 담배 꽁초 시비로 러시아인을 살해한 태국인까지 최근 외국인들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위험도 조금 느끼고, 왜냐면 바로 저희 집 바로 앞에 편의점에서 살인사건 났으니까. 특히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서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외국인이 저지르는 살인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전체 범죄율이 내국인보다 낮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경찰이 외국인 범죄와 관련한 예산을 매년 늘리고 예방 활동을 하고 있지만 범죄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에 부수를 설치해서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흉기를 대한민국에 다니면은 흉기를 소지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은행에서 그 현금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고 일부 외국인의 범죄가 전체 외국인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좀 더 세밀한 외국인 범죄 예방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외국인 범죄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의 도움을 받기보단 같은 나라 출신이나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다 보니 집단 간의 싸움으로 이어지기 쉽고 이것이 강력범죄로 연결되곤 합니다. 경찰력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언어적인 소통에 어려움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뿐만 아니라 국적과 문화적 배경 역시 다양해지는 만큼 범죄 특성에 맞는 세밀한 접근과 맞춤형 대안에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오늘은 부마 항쟁이 발생한 지 꼭 40년이 되는 날입니다. 유신 독재를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마 항쟁은 1년 뒤 광주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 운동이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무엇 때문인지 또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이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옛 전남도청에서 외치는 자유가 부마 항쟁의 진원지에서는 민주라는 메아리로 울려 퍼집니다. (7, 80년대) 시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불렸던 노래를 개사한 것으로 40년 만에 부마와 광주를 다시 이었다는 상징성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정말로 서로 마음을 치유하는 그러한 일이 시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1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 두 민주화 운동이 한 세대가 지나도록 단절됐던 이유는 바로 신군부에 있습니다. 12.12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신군부가 영남에 당근을 던져주며 교묘하게 민심을 분리했고 이는 부마의 기억이 흐려지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발생한 90년의 3당 합당은 부마와 광주의 단절에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부마도 응당한 평가를 받았을 텐데 3당 합당을 통해서 부마 항쟁을 어떻게 민주주의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자기매김을 한다는 게 그러다 보니 광주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줬던 부마 항쟁의 가치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습니다.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까지 시도되면서 두 민주화 운동의 연결고리도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것을 대한민국 전체의 사회적 역량으로 그 승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들의 그 사회 정의나 수준도 높아지지 않을까.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사의 한 획을 그었던 두 운동이 왜 단절됐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무엇인지 부산 MBC와 광주 MBC가 공동으로 기획한 특집 토론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그 답을 찾아드립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유례 없이 수학기에만 3차례 태풍이 몰아치면서 전남의 벼 수확량이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특히 전남에서 재배하는 벼 품종이 쓰러짐에 약하다 보니 피해가 더 컸는데요.
기후변화에 맞게 신품종 개발이 시급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 태풍 직격탄을 맞았던 전남의 한 친환경 재배단지. 3,300제곱미터 논에서 건진 게 800kg들이 톤백 1개 반에 그쳤습니다. 수확량이 예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올해는 나달이 여무는 시기 비가 잦았던 데다 흑수, 백수, 수바라 피해까지 줄지으면서 쌀 수확량이 급감할 전망입니다. 수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팔아갈 거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팔아먹도 못해요. 벼 품종 가운데 신동진이란 품종에서 수바라 피해가 두드러집니다. 공교롭게도 전남에서 가장 많이 재배 중인 벼 품종은 신동진 품종입니다. 올해 전라남도가 농가에 보급한 벼 종자의 42%가 신동진, 38%가 세일미 품종. 이들 품종은 키가 커 바람에 쓰러지는 피해에 취약하고 수바라, 도열병, 벼멸구에도 약합니다. 신동진과 세일미의 보급 점유율은 2017년 65%, 지난해 78%, 올해 80%로 갈수록 높아져 왔습니다. 농사 편의성보다는 단지 쌀알이 커 생산량이 많고 밥맛이 좋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는 이유로 주력 품종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진 같은 경우는 밥맛이 좋고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한 품종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유도돼가지고. 쓰러짐, 수바라, 병해충에 강하고 밥맛도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전남의 신품종 전남 6호 세척무가 지난해 육성됐지만 보급은 미미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급종이 올해 등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세척무에도 보급종 차익전을 하게 되면은 아마 농가에서도 그 종자 구입에 따른 어떤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벼농사가 이루어진 전남의 15만 4천 헥타르 가운데 23%인 3만 5천여 헥타르 쌀은 태풍 피해로 상품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잠정 추산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시 북구 등 기초의회가 허위 출장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광산구의회가 예정된 국외 연수를 취소했습니다. 광산구의회는 이달 25일부터 8일간 구의원과 공무원 등 15명이 청년의 해외 취업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추진했던 호주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의회는 최근 다른 기초의회에서 허위로 출장을 다녀오고 절차가 무시되는 등 외유성 국외 연수가 논란이 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병원 노조가 책임자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지부는 오늘 집회를 열고 전남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은 채용 비리가 드러났지만 당사자는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재직 중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광주 동부경찰서는 전남대병원 노조가 고발한 채용 부정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와 호남대학교를 시작으로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이 수시 모집 면접고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광주대는 각 학과와 학부별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터미널과 송정역에서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했습니다. 호남대도 이틀간의 면접 일정에 들어갔고 동신대가 18일부터 면접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대학들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셔틀버스와 간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전공대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 전라남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울산공대가 울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한전공대도 에너지 전문대학이 될 것이라며 2022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광원 최고위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이 혁신도시, 한전공대 등의 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산단 대교염물질 측정치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이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측정대행 대표이사 64살 정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사 50살 송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 대표 49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차장 37살 백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들 법인에도 각각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시가 기준치를 초과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 사업장들을 적발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0일부터 엿새 동안 산업단지 내외 지역 환경오염 물질 배출원 57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배출 허용 기준 초과 2곳 등 관련법 위반 사업장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